자, 박근혜 정부 들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죠. 그 요직을 두루 거쳤던 이병기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청와대에서 전격적인 그 비서진 교체 인사를 발표를 했는데 먼저 그 홍보수석 이야기를 듣고요.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비서실장의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셨습니다. 그 신임 비서실장이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하다는 얘기 조금 이따 다시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구자홍 차장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이병기 실장 하면은 네. 이 정권에서 주일대사 하셨죠. 국정원장 하셨죠. 네. 그래서 비서실장도 1년 넘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인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병기 비서실장의 별명이 리베로입니다. 네. 이제 배구에서 리베로는 수비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후보다 아니면 그 뭐 공수가 다 가능한 선수다 이렇게 네. 쓰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힌 곳은 뚫어주고 또 바깥과 끊어진 곳은 이어주고 네. 정무뿐만 아니라 공보 분야에서도 두루 살피기 때문에 이병기 실장을 임명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소통 문제 때문에 불통 정부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다. 그 김기춘 실장에서 이병기 네. 실장으로 하면서 뭔가 소통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병기 실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요. 실제로 이 불통 논란은 조금 잦아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총선에서 그 여당이 이제 참패를 한 이후에 네. 아무래도 청와대가 이제 인적 쇄신을 통해서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는데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 보좌했던 이병기 실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좀 선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변혁 차장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이 인사 발표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청와대 네. 오늘 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그거부터 좀 먼저 전해주실래요? 네. 저희는 이제 청와대 오늘 당번이긴 하지만 청와대에 상주를 하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회사에서 일반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시 한 50분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갔었고 3시 반쯤에 이제 이병기 실장이 이제 인사를 하고 떠난다고 했었는데 이미 저희가 도착한 3시 20분쯤에 이미 인사를 하고 나가고 계셨습니다. 네. 아주 정광석화처럼 갑자기 그 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직접 차를 몰고 청와대를 네, 나가. 오늘 좀 비가 내렸었는데요. 그 춘추관에서 춘추관 로비에 와 있는 이제 차를 그 본인이 직접 이제 우산을 쓰고 가서 저는 이제 운전자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네. 운전석에 딱 타시더니 그 핸들 잡으시고는 취재진들 향해서 손을 좀 흔들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네, 오늘 깜짝 인사 때문에 어쨌든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바빴고요. 저희 동아미디어그룹에 있는 정치부 데스크들과 기자들도 많이 바빴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주인공이죠. 이원종 후임 비서실장 오늘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평생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공직자는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요 바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대통령께서 지향하는 희망의 새 시대,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성무 변호사. 지금 보셨지만 굉장히 정정하신데요. 어쨌든 전임 실장보다 5살이나 연상이시라 그래요. 그렇죠. 이병기 성품은 실장이 온화하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분입니까? 47년생이셨는데 지금 이원종 이제 신임 비서실장은 42년생이십니다. 네. 5살 정도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성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화하고 뭐 친화력이나 뭐 합리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 분이고 네. MB 정권 시절에는 또 이분이 충북 제천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까지 여러 가지에서 고려해서 총리후보로도 한번평에 여러 번 올랐던 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3년도에 이제 처음에 공직에 입문을 해서 계속된 공직 생활을 하다가 98년에서 2002년까지는 민선 이제 충북지사 자민련 소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그리고 2000년에서 2006년까지 한나라당 소속으로 또 충북지사를 역임을 하셨고요. 네. 충북지사 3선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계은퇴 선언을 하셨다가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면서 뭐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이 되셨다가 이번에 신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되신 겁니다. 네. 변혁 차장, 이제 앞으로 신임 비서실장 자주 보실 텐데 네, 네. 이분이 주로 충북을 거점으로 정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는 분입니까? 저기 충북 옥천에 가면 이제 그 유경수 여사의 이제 생가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원정
내정자가 그 충북지사이실 때 네. 이게 2002년에서 2006년, 그러니까 지금 정권으로 따지면 아마 노무현 정권 네, 때 네. 그 지사를 하는 그 시점에 그 큰 예산을 들여서 이제 복원을 한 걸로 예.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절부터 이제 연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에 또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셨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당원으로서 활동을 또 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예. 또 이원정 지사가 이렇게 살아오신 그 궤적을 보면 네. 굉장히 어려운 그 집안 환경에서 네. 거의 이제 공무원까지 이제 되셨던 이제 그 과정을 보면 또 우리나라 개발 그 과정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과 예. 유경수 여사에 대한 뭐 본인의 또 진심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면서 이번에 발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충북 제천분이란 말이에요. 구장욱 차장. 네. 저희 충북 인사다 그러니까 또 떠오르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차기 주자로 의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번 인사를 통해서 어떻게 현재 봐야 되나요? 대통령의 그 인사에는 뭐 정무적 판단이 반드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게는 좀 심판을 받았고 네. 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는 그 역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좀 그 무주공산처럼 비어 있는 곳이 충북입니다. 충북, 충청입니다. 네. 이 지역을 이제 대표하는 정치인도 사실 마땅치 않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임기 하반기 국정 운영을 하는데 뭐 TK와 이런 PK에서 지지는 아직 남아 있지만 네. 네. 좀 더 힘을 갖고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충청의 어떤 지지를 좀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정무적 판단이 이원종 실장을 임명하는데 좀 배경이 됐을 것 같고요. 네. 좀 길게 보면 네. 이제 1년 그 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그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충청 출신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이을 수 있는 어떤 매개고리 역할을 이원종 이원종 실장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뉘앙스가 이번 인선에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춘추관에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반기문 총장하고 무슨 관계냐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좀 구장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 총장하고의 그 인연에 대해서는 이제 만난 지가 좀 오래됐고 네. 이 청와대 수석할 때니까 외교안보 수석할 때 네. 노무현 정부 때 시절에. 그때 부부 동반 모임으로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식사하는데 옆자리에 앉았다. 네. 그러니까 뭐 본진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애둘러 표현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반 총장하고 너무 가깝고 네. 반 총장하고 늘 만나는 사이다 그러면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충청 대망론, 반기문 대망론으로 바로 이원준 실장을 이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을 모아서 임기 하반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 사람이지 네. 특정한 사람과 내가 연이 있어서 뭐 그런 연 때문에 국정에 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네. 그 공직을 수행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반기문 총장과는 좀 뭐 가깝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실세 비서진으로 통하는 안종범 수석은 이번에 그 정책조정 수석으로 한 단계 올랐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기존의 현정택 수석은 지금 사의를 표명해서 떠났고요. 이태원 차장, 안종범 수석이 이번 청와대 비서진 인사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수혜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정치권에서는 이번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 사실상 안종범 수석을 위한 인사가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안 수석은 경제정책을 총괄했죠. 그러다가 지금 정책조정 수석으로 옮겼는데 그럼 네. 이제 경제정책에서 정책 전반을 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위상이 더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그 경제수석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개소로 알려진 강석훈 한나라당 네.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안종범 수석과 강석훈 의원 두 분이 가히 박근혜 대통령의 남자들이라고 이름이 또 내일 아침 신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이 나오겠죠. 이번에도 그런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청와대 비서진 개편 이후에 청와대 어떤 정책 운영 방향이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엔 여당 얘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